정보보호 시스템 기말고사 대비 여러분과 같이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은 30분이라서 아마 자세하게는 못할 것 같고요. 어떤 중간고사 때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중간고사 대비했었잖아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는 뭐 내용은 뭐 어떤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아실 테니까 내용 위주로 좀 더 하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 우리가 라이브 강의 예약되어 있죠. 라이브 강의 때 또 할 거예요. 반복해서 똑같은 거. 왜냐면 멀리 외국에 있는 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 참여하기 어려우니까 한 번 더 할 테니까 오늘 이렇게 보시고 좀 부족하다라고 느낄 거예요. 30분이니까 라이브 강의 때 마저 또 한다고 생각하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배운 내용은 IP색부터 이제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IP색은 제가 어떻게 준비했냐면 똑같아요. 그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시험 문제 해당하는 객관식 문제들을 아마 다 여러분 강의 안에 있는 것들을 다시 뽑아 왔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기회를 가질 거고요. IP색은 뭐 당연히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수업 시간에 배웠으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게이트웨이 터널링을 한다고 하는 거하고, 여기 뒤에 보시면 이게 지금 안 나오네요. 그죠? 네. 그냥 이거 말로 해야겠네. 원래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네요. 나오는데, 빛이 나오는데 이게 안 비쳐요. 그래서 IP색은 인증이라든지 무결성, 그 다음에 기밀성을 보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리플레이 어택을 막는 그런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배웠고요. 특징은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구조는 이제 이것들이 아마 시험 문제 나오면 제가 시험 때 어떻게 하냐면 아주 디테일한 문제를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공부를 안 한 사람하고 공부한 사람하고 구별은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내겠죠. 여기 보시면 뭐 IP색의 구성 프로토콜이 아닌 것은 뭐 긴 것은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오센티케이션 헤더라든지 그다음에 인캡슐레이션, 시큐리티 페일로드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거의 특징들,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IPsec 오센티케이션 헤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처음 만났을 때 인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증하는 거는 말 그대로 데이터 원본인지 인증하고, 데이터가 인증이랑 무결성인지 확인하고 일부의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거고요. 인캡슐레이션, 시큐리티 페일로드는 말 그대로 이제 암호화한 데이터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의 기밀성, 암호라고 하는 기밀성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데이터 원본 인증, 무결성, 이렇게 뭐를 제공한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공개키 암호하고 대체키 암호 같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인터넷 키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인터넷 키 교환을 먼저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키 교환할 때는 이제 SA, 시큐리티 어소시에이션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공개키, 공유된 비밀키와 인증키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IK에서 된다. 그다음에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ISAKMP라고 해가지고 키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SA와 그다음에 키 매니지 프로토콜을 하는, 뭐 우리나라 말로는 인터넷 보안 협상 및 키 관리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보안 협상과 그들의 암호 키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선택되는 방법을 제공한다. 그다음에 SA는 여기 말하는 시큐리티 어소시에이션이죠. 그래서 두 지점 간의 암호화를 통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암호 알고리즘, 어떤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키는 어떤 거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그래서 이제 결국은 ESP, AH, IK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다. 이런 문제 다 배웠고요. 이거는 뭐 1차, 2차 이건 뭐 보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 시험 문제 보면, 제가 시험 문제를 언제 냈더라? 한 3일 전에 했어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봤어요. 봤는데 어떤 게 시험 문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면 다음 중 IP색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래서 나왔잖아요. 첫 번째, IP와 상위 계층에 대해서 한역하고 편의적인 안전한 알고리즘을 제공한다. 이런 건 다 맞는 거잖아요, 그죠? 틀린 것들은 글자가 길거나 아니면 좀 특이한 거나. 두 번째 건 호스트와 호스트,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 간에 혹은 호스트와 게이트 사이에서 전송되는 패킷을 보호한다. 서비스 거부 공격을 방지하는 프로토콜. 이제 서비스 거부 공격을 방지하는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아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IP색이라는 말 그대로 안전하게 통신하기 위해서 생기는 거니까, 요거는 VPN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니까 3번은 아니겠고요. 여기 T 나오네요. 방화벽이나 VPN이 생긴다.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건 너무 쉬울 거고요. IP색에 될 수 없는 보안 요소는 무엇입니까? IP색의 보안 요소를 거꾸로 알면 되는 거죠. 아까 뭐 인증이라든지 무결성이라든지 뭐 기밀성, 그다음에 뭐 리플레이 어택 이런 걸 방지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걸 보면 돼요. 그래서 취약성 분석은 아니겠죠, 그죠? 이거는 뭐 분석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암호 알고리즘, 인증 알고리즘,
키 관리 3개가 되는 거 1번이 답이겠고요. 그 다음에 IPsec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구성하는 프로토콜이 아닌 것은, 아까 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시험 문제에서. 이런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 다음에 AH, ESP, AKE, IKE가 이 핵심적인 거죠. PKI에 해당되는 어떤 그 개념들은 사용을 했죠. IPsek에서도. 그죠? 근데 얘가 갖고 있는 구성 요소도 PKI가 있는 건 아니었고, 아까 3가지 있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볼 때 객관식 문제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가장 거리가 먼 거, 아니면 가장 거리가 가까운 것을 하는 거예요. 100% 정답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좀 더 디테일하게 따지면 왜 이건 안 되냐면 내가 할 말을 못 해요, 제가. 그죠? 아시죠? 무슨 말인지. 이 중에서, 하지선다 중에서 가장 물어보는 것은 아닌 것은 가장 먼 것을 구하면 되고요. 맞는 것은 가장 가까운 것을 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IPsek의 기밀 협상을 위해서 전달 정보가 아닌 것은, 이거 좀 어렵겠다. 그죠? SA 데이터 쭉 있는데 이거 다 외울 수도 없고, 그죠? 예. 어쨌든 이런 것들은 그냥 정리만 해 놓으면 시험 문제 나오면 우리가 시험 문제가 오픈북이잖아요. 봐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S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거고요. IPsek의 구형 기술 종류가 아닌 것은 여기 3가지 아까 IKE 있었고요. 크립토 엔진도 있었고요. 폴리스 엔진이 있었는데 시큐리티 엔진이라는 건 뭐 제가 만들어낸 거니까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와요. 근데 만약에 공부를 안 하고 보면 저도 맞추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시험 문제. 근데 공부를 한다는 시객에서 외우라는 것이 아니고 외우는 게 어려워요. 사실은. 이 암호 쪽이나 이 정보보호 쪽은 그냥 정리만 해 놓으시면 돼요. 정리하면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고 시험 문제 나오면 그 정리한 걸 보고 맞히면 되죠. 대신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30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그거 찾다가 시간 다 가는 거고. 그죠? 네. 자, 8강은 이제 IPsek에 이어지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IPsek의 이제 IKE가 운영 방식 메인 모드하고 킥 모드가 있잖아요. 이 2개에 대한 차이점을 아시면 되고요. 메인 모드와 어그레시브 모드하고 킥 모드 이렇게 3가지에서 아시면 되고요. 메인 모드는 메인 모드이기 때문에 6번의 상호작용을 거쳐서 하고요. 어그레시브 모드는 약간 그 보안성 떨어지지만 3번의 상호작용으로 이제 신속하게 만드는 거고요. 네, 킥 모드는 일반적인 IPsec 보안 서비스와 관련된 속성을 합성을 한 다음에 바로 그냥 새로운 키를 생성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시간이 너무 빨리. 어쨌든 그다음에 오센티케이션 헤더 이렇게 나와 있고 포맷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다 알려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정도만 알수면 돼요. 이 안에 디테일한 건 제가 시험 문제 하지 않고 다만 이런 거 AH의 트랜스포드 모드와 터널 모드의 차이점 같은 거는 여러분 알아주시면 되죠. 그래서 트랜스포드 모드는 VPN 게이트웨이 없이 호스트대로 AH 터널을 형성하는 경우에 사용하고 있고, 뭐 IP 헤더와 IP 페이로 사이에 삽입된다. 요 과정에 아마 그림이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는 없는데 강의 시간에 했죠, 그죠? 삽입되는 거 그거 보시면 될 거고요. 터널 모델은 기존 IP 헤더 앞에다가 전체를 패킷에다가 새로 앞에 붙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 차이만 아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ESP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헤더 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ESP도 트랜스포드 모드와 터널 모드가 있어요. 똑같은 거고요. 한번 보면 AH가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가 아닌 것은 오센티케이션 헤더가 제공하는 것은 뭐죠? 무결성 인증 재정공 방법. 그죠? 기밀성은 아니죠. 기밀성은 아까 페이로드. 그죠? 네, 여기서만 하는 거니까. 암호를 하는 거가 기밀성을 유지하는 거니까 요거 답이 되겠고요. 다음 중 ESP에서 지원하지 않는 IOM 알고리즘이 무엇인가? 이것도 애매해요, 사실은. 이것도 외우기는 어려운데 잘 보면 어떤 특징일까요? IDEA, 3DS, 블로우피쉬 다 대칭키잖아. 그죠? RSA만 공개키죠. 네, 그래서 RSA는 ESP에서 지원하죠. ESP가 뭐냐면 일단 서로 이제 오센티케이션 AH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암호화해서 서로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잖아요. 근데 암호화는 보통은 처음에 인증할 때는 공개키를 쓰고요. 그다음에 시적인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빠른 암호, 대치키 암호잖아요. 키를 줘서 교환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치키 암호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가면 다음 중 대치키 암호가 아닌 것은 이거 똑같은 문제잖아요. 그런 개념만 이해하면 됩니다. 다음 IKE와 관련 없는 모드는 IKE 아까 뭐라고 했어요? 메인 모드, 어그레시브 모드, 킥 모드, 그죠? 딜레이 모드 이런 건 제가 만들어낸 거니까 보면 아시겠죠. 이런 건 너무 쉽고요. 구성 요소 이거는 이제 아까 그 AH 구성 요소 있었잖아요. 그거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굳이 외워야 되나? 그냥 보면 되죠. 그래서 넥스트 헤더라든지 SPI라든지 어스티케이션 데이터, 페이로드 데이터 이거 사실 AH 페이로드와 상관없잖아요, 그죠? 4번은 그러니까 몰라도 이게 어떤 개념이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SA를 구매하는 인자가 아닌 것은 요거는 이제 세 가지의 인자를 SA를 구매하는 인자는 여기 SPI하고 AH하고 무슨 주소. 그래서 뭐 IK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요거 보면 이거 알고 보면 되게 쉬운데 막상 여러분 시험 문제 탁 튀어나오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용어가 뭔지 잘 모르고. 그래서 계속 반복하면 많이 익숙한데 여러분이 뭐 이 시험 이것만 계속 반복해서 공부할 수 없으니까 다만 이번 시간에 정리된 것만 가지고 정리된 걸 가지고라도 좀 이렇게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SSL하고 TLS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이건 뭐 많이들 여러분 진짜 많이들 사용하는 거라서 다 많이들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내용은 앞에 거를 그냥 보시면 되고요. 목표로 하는 거는 암호학적인 보안, 상호 운용성, 하자성. 뭐 이건 나머지 읽으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컨트롤 프로토콜하고 레코드 프로토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나눠져 있다는 거. 물론 이제 SSL은 전송계층하고 운영계층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요 패킷 생성 프로세스 단편화하고 압축하고 맥을 생성한 다음에 암호화해서 SSL 헤더 생성해서 보내는 거. 뭐 이런 거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핸드쉐이킹하고 그다음에 페로드 두 개 나눠져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거예요. TLS는 SSL의 그 뭐라고 할까요? 원래 SS 3.0이 이제 TLS 1.0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된 거죠. 지금은 TLS만 씁니다. 그죠? SS 옛날 거니까. 근데 아직 남아있죠. 이게 프로토콜 다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TLS만 쓰고 있으니까 같은 구조인데 보시면 뭐 이것도 TLS도 마찬가지로 핸드쉐이크하고 레코드 프로토콜 구성되어 있고요. 핸드쉐이크는 세 가지. 체인지 사이퍼 스펙, 그 다음에 알러트, 그 다음에 핸드쉐이크 프로토콜로 구성되어 있고, 레코드는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를 블록한 다음에 암호화해서 보내는 거니까, 요 세 가지. 전송하고 데이터를 블록 나누고, 데이터를 압축하고, 맥을 향해서 암호화하고, 전송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받은 걸 복호화하고, 검증하고 뭐 이런 걸 하겠죠. 그 다음에 요 차이점은, SS하고 TLS 차이점은 이거예요. TLS와 SS는 구조적으로 거의 유사한데, HMAC 알고리즘만 약간 차이가 있다. 업데이트 했다. 그리고 이것도 TLS 버전에 따라서 옛날에는 안전했지만 안전하지 않은 그런 뭐 해시 함수라든지 그다음에 암호 알고리즘 이런 것들은 좀 버리고 업데이트 하는 것들이니까 구조는 똑같은 거니까요. 문제 같은 거는 보면 TLS의 목표가 아닌 것은 계층 간 보안, 전송의 신속성, 상호 보안성, 확장성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답은 전송의 신속성이죠. 그죠? 보안이 들어가면 신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SS 계층 구조에서 컨트롤 프로토콜의 구분으로 볼 수 없는 거. 그러면 이제 핸드쉐이크 아까 세 가지 있었죠. 앞에 세 가지 그 컨트롤 프로토콜에 세 가지 있었잖아요. 그죠? 핸드쉐이크, 체인지 사이퍼 스펙, 그다음에 알러트 프로토콜. 이 스펙 프로토콜 네, 좋습니다. 그래서 리스닝 프로토콜은 제가 만들어낸 거니까 다음에 여러분이 쉽게 맞힐 수 있게끔 제가 아주 말도 안 되는 걸 하나 넣어요. 그죠? 그런데도 이제 다 못 맞힌 사람들이 있으면 참 마음이 아프죠. 그 다음에 레코드 계층에서는 소개되지 않는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레코드는 아까 어떻게 해요? 단편화하고 맥 생성하고 암호화하고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랬죠. 그죠? 키 생성 안 하죠. 그래서 아닙니다. 좋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보면. TLS 레코드 프로토콜 기능. 레코드는 이제 아까 다시 메시지 전송하고 데이터를 블록 나누고 압축하고 하죠. 여기 다 분할, 압축, 해제. 오케이. 1번 단편화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SS와 TLS의 차이점 무엇인가? 아까 HMAC이라고 얘기했죠.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다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는 거고. 좀 더 어려운 문제 난다고 하면 뭐 이번 시험에는 문제는 안 난 것 같아요. SS, TLS에서. 제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제 기억을 믿지 마세요. 왜냐면 저도 제가 시험 문제 한 100문제 내가지고 그중에 랜덤하게 여러분한테 각자 틀려서 문제가 쫙 나가는 거니까 제가 장담 못해요. 뭐 나왔는지. 그 다음에 보안관제 시스템은 요즘에는 보안관제 시스템 이게 옛날에 강의한 거라서 제가 데이터가 요즘에 업데이트 많이 됐잖아요. 아마 실무에 있는 분들은 이거 옛날 건데 지금 막 통합되고 저도 요즘 뭐가 나오는지 몰라요. 엄청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참고나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만 여러분이 익숙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ESM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어떤 보안 제품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보안 정책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하는 거고요. 모니터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니터링 관제해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각종 위험 모습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모니터링하고 통합 관리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뭐 파이어, IPS 다 이거 지금 정보보호 시스템에 해당되는 것들이잖아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보안 솔루션을 통합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에이전트, 매니저, 콘솔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개념들이. 이것들은 뭐 그냥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은 앞단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벤트를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정교한 다음에 노멀라이즈 한다라고 하죠. 어떤 데이터들을. 그래서 뭐 저게 갑자기 그 글씨가 커졌는지 모르겠어요. 추적 처리 통해서 불필요한 데이터는 없애고 좋은 데이터를 모으는 거. 이 시험문제 나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이게 컸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PPT에서 스스로 예, 확장한 것 같습니다. 매니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DBMS하고 연동하고 에이전트와 콘솔 사이에 통신하고 뭐 로그 모니터링 데이터를 처리해서 응답을 조처하는 역할을 하고요. 콘솔은 효과적인 대응과 정책 수립을 위한 분석과 통계 보고를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배웠고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ESM의 주요 기능들이 쭉 나와 있어요. 다 그냥 여러분 다 아는 내용들이고요. 이런 거 한번 쭉,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꼭 외워가지고 내가 디스크라이브 하다라는 서술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한번 쭉 읽어보면 우리 자동차 운전면허증 시험 보듯이 한번 쭉 읽어본 거하고 안 읽어본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시간을 뺏기거든요. 한번 볼까요? ESM의 제품이 유형이 아닌 것은 이거는 아마 제 시험 문제 안 된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자주 바뀌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SM의 필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아까 세 가지 있었죠. 에이전트, 콘솔, 매니저, 그죠? DMG는 아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콘솔 역할이 아닌 콘솔은 아까 이벤트 분석, 감사, 통계 뭐 이런 것들 포함되잖아요, 그죠? 탐지는 아니죠. 탐지는 아닙니다, 콘솔 역할은. 그 다음에 필요 기능 중에 아닌 것. 뭐 사실은 ESM은 뭐라고 했어요? 관리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물론 근데 여기에 네트워크 차단 기능 이런 것들은 사실 엄밀한 ESM의 기능은 아니죠, 그죠? 차단 시스템이 따로 있으니까. 뭐 모니터링 기능, 경보 기능, 보고 기능 이런 건 다 같이 하는 거고요. 도입으로 얻은 장점 이거는 뭐 제일 좋은 것만 쓰면 되죠. 근데 딱 보면 답이 4번 보이죠. 보안에 더 대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음. 그죠? 아주 그냥 이거는 그냥 여러분 딱 보면 알잖아요. 읽어보면. 그죠? 네. 뭐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ESM은. 그다음에 Secure OS. Secure OS도 어려운 분야예요. 우리 옛날에는 Secure OS가 초창기에는 이게 굉장히 이제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통합되고 막 그래가지고 따로 분리해서 강의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정보보호 시스템이 이제 4학년 과목 이거 맨 마지막이니까 이런 게 있다. 뭐 그다음에 요거에 또 뭐죠? 거기가 시큐브가 이 초창기에 굉장히 그렇죠. 홍규용 지금 대표 회장님 그 회사 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정의가 있고요. 요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접근 제어. 이 세 개는 여러분이 아마 이거하고 상관없이 시켜보해서 상관없이 이거는 접근 제어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근 제어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면 되고요. 그죠? 접근 제어가 뭔지, 그다음에 임의적 접근 제어가 뭔지, 그다음에 강제적 접근 제어가 뭔지, 접근 통제가 뭔지 이런 거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다단계 보안 정책하고 역할 기반 통제. 이거 말고도 또 뭐 있죠. 새로 요즘에 뭐 많이 나와가지고 더 있어요. 여기 더 있는데 제가 이제 강의에는 그냥 그런 것들을 업데이트가 안 된 상황이어서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설계 이렇게 나와 있다. 그다음에 문제를 볼까요? 다음 중 CQOS의 설계에 있어서 접근 제어의 이론이 아닌 것은 아까 강제적 접근 통제 뭐 그런 거 있었죠. 다단계 보안 정책, 역할 기반 정책, 그죠? 제어, 접근 제어 이런 것들이고요. 임의적 권한 상승이라는 것은 여기 해당하는 이론이 아니죠, 그죠? 아까 세 가지 있었고요. 다음 중 CQOS의 설계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은 이건 내가 설명 안 드렸는데 요거가 아마 나오면 요거와 요 밑에 거 요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최소 권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호 메커니즘 경제성, 폐쇄성 설계인데 폐쇄성이 아니라 개방형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한 중재 및 조정해야 되고요. 이걸 몇 개 원칙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거 좀 살펴보면 될 거예요. 다음 중 CQOS 설계의 보안 형태가 아닌 것은 인증, 맥덱, 그 다음에 진입 탐지, 권한 분리. 권한 분리는 아니고요. 그죠? 아까 여기 보면 설계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일일이 내가 여기 설계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외우라고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못 외우는 걸 우리 학생들한테 외우라고 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냥. 그러면 교수님 이거 그냥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냥 정리해가지고 여러분 옆에 딱 내놓고 시험 보면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없어. 30분 만에 다 못 풀어요. 20문제를. 그래서 공부를 내가 자신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쫙 공부해가지고 그거 나오면 그냥 풀고요.
그다음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가지고 풀면 딱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그냥 풀고요. 외우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내가 못 외울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정리만 해놓으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접근 제어 이론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가장 거리가 먼 걸 쓰면 돼요. 덱은 아까 주체나 그룹의 아이디에 근거해서 객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다. 맥은 객체에 포함된 정보의 비밀성과 주체가 갖는 정형화된 권한에 근거해서 객체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MLS, 그 다음에 요 4번이 답인데, 그 R은 주체의 보안 등급이 같거나 큰 객체에 쓰기를 할 수 있으나 낮은 보안 등급에 쓸 수 없다.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내용을 썼잖아요. 근데 이거 뭐 롤이죠. 롤 베이스잖아요. 그죠? 롤 베이스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면, 해설 보시면, 주요한 목적은 보안 감사와 관리와 감사를 이용하게 하자는 것이고, 역할에 따라서 접근 제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 차이만 여러분 이해하면 될 거예요. 다음에 임의적 접근 제어의 결정 무엇인가? 뭐죠? 이 임의적인 접근 제어는 트로이 목마 같이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사용해서 어떤 들어올 때 통제하기가 어렵죠. 그죠? 네. 그런 단점이 있고요.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뒤로 넘겼네요. 그다음에 인증 시스템. 인증 시스템은 뭐 여러분 인증 시스템 여러 가지 요즘 많아가지고 요건 이 전통적인 거예요. 예. One you know, 그다음에 지식 기반, 그다음에 One you have, 그다음에 소유 기반, 그다음에 One you are 신체 인식이죠. 그다음에 뭐 where you are라고 썼는데 사실은 요거 없어요. 여기에 뭐 행위 기반, 요즘에 있으면 행위 기반 뭐 아주 되게 많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것들 전통적인 건 세 가지예요. 여기 있지만 One you know, One you have, One you are 세 가지. 전통적으로 클래식하게 분류하는 거는 다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이거 있고 그다음에 특징들. 그다음에 여기 패스워드 기반은 말 그대로 지식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죠. 그죠? 지식 기반이기 때문에 잘 까먹잖아요, 여러분 패스워드. 그죠? 예, 그런 걸 보면 돼요. 그다음에 그래서 암호화를 해야 되고 보안 강한 패스워드를 써야 되고 주기적으로 바꿔야 되고 해시함수 사용해서 보관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거는 최소 규정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조금씩 업데이트 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8자인데 지금은 뭐 더 길어야 되고 그죠? 점점 갈수록 이런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다는 원리만 아시면 될 거예요. 패스워드 인증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고정 패스워드 기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 패스워드 똑같은 거 쓰잖아요. 해시함수 해시해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이제 로그인을 시키는 거고요. 일회용 패스워드 기법은 원타임 패스워드니까 이건 뭐 제일 안전한 겁니다. 일회용 패스워드 기법이. 근데 그거를 이제 각자가 일회용을 계속 생성해가지고 비교하려면 어렵지만 어쨌든 일회용 패스워드 기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챌린지 리스폰스 기법이 있어요. 세 가지 그죠? 네, 자기가 자신만이 알고 있다는 거, 뭐 비밀 정보를 보이는 거죠. 제로 날리지 기법을 사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인증 시스템 중에서 사실은 공개키 기반 구조 PKI는 지금은 옛날에는 공인인서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많이 쓰지만 지금은 공동인서로 바뀌었죠, 이름이. 그래서 공인인서는 제가 이거 쓴 건데 여기 공인인서라는 건 그 인증서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사실 여기 제가 이거 업데이트 안 했지만 공개키 인증서라고 보면 돼요, 그냥 공인인서를. 예. 지금은 공동인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고요. 구성 요소 4가지 있다는 거. 그래서 인증기간, 등록기간, 디렉토리, 사용자 이게 다 배웠었죠. 그 다음에는 공인인서 이렇게 목록이 쫙 있고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아마 인터넷 뱅킹 들어가시면 거기 공인인서 있죠. 공동인서 있죠. 거기 보면 자세히를 한 번도 안 눌러본 사람 많을 거예요. 표 보면 옵션이 기본이 있고 옆에 자세히라고 있어요. 그걸 탁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가야 해당된 건 쫙 나와요. RSA를 대부분 쓰니까 거기에 보면 자기 공개키가 뭔지 비밀 해시함수 뭘 쓰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아마 한 번도 안 눌러본 사람 많을 거예요. 그죠? 관심이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그거 택을 딱 누르면 되는데 그걸 안 누르게 되더라고.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인증 방법 중에 성질자는 하나는 패스워드, 공인인서, 신분증, 스마트카드. 세 가지 나머지는 소유하는 거고 하나만 지식 기반이죠. 패스워드. 그다음에 다음 중 인증 방법 중에 분실 및 대여의 우려가 없으나 오류 발생, 생체 인증이겠죠. 생체 인증 찾으면 돼요. 지문. 그죠? 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패스워드 기반 인증 방법에 문제점이 해당되지 않은 것은 패스워드 기반은 기억이잖아요. 그죠? 기억 기반이니까 불필요한 도청, 네, 공유자의 쉬운 추측 당연하죠. 내가 기억하는 건 남이 기억하겠죠. 그다음에 패스워드를 보관하는 시스템의 소파의 관리 어려움. 워낙 많으니까 해시하면서 관리해야 되니까 복제를 통한 불법 사용. 뭐 이거는 복제라고 하는 것은 뭐죠?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뭐 카드 번호 이런 건 복제지. 이거 지식 기반을 복제한다는 건 좀 이상하죠. 4번이 답이죠. 그다음에 PKI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 이거 아까 4가지 있었잖아요. 정책 기간 아니었잖아요. 그죠?
뭐였죠? 아까 사용자하고 하나 또 디렉토리 서버 있었죠. 네, 그다음에 공인인증서에 제가 공인인증서에 포함된 정보가 아닌 걸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교수님 지금 공인인증서 안 써요. 공동인증서요. 이건 뭐 틀린 문제예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예, 그냥 공인인증서라고 그렇구나. 뭐 공동인증서 얘기하는구나. 옛날에 공인인증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굳이 이거죠? 공동인증서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이러면 이렇구나. 무슨 뭐를 의미하는지 알잖아, 여러분. 그죠? 꼭 틀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이거 마치세요, 여러분은. 자, 뭐예요? 정보가 아닌 거? 사용자의 대치키 알고리즘, 서명 알고리즘, 유효기간, 고객 정보. 대치키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죠? 네, 여기 보시면 버전 쭉 나와 있어요. 1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대치키 알고리즘은 안 나와 있죠.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자, 13강 마지막 강인가 이게? 맞죠? 네. 정보 시스템 평가인증 제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뭐 법이 쭉 많은데 이거는 여러분이 좀 보면 될 거고요. 이걸 외우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내지 않을 거예요. 아마 시험 문제 나온 건 이거일 거예요. 지금 이것도 바뀌기 때문에 제가 말 못 하는데 여기 인증기간이 지금 이게 제가 업데이트를 했는데 CC 평가 인증기간이 쭉 있잖아요. 여기 아마 제가 업데이트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회사가 이제 그만두고 다른 회사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바뀌어요. 매년 바뀐 건 아니지만 이게 어쩔 때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인증위원인데 이거가 1년에 거의 안 바뀌는데 뭐 몇 년에 한 번씩 그 회사마다 바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업데이트를 해야 돼서 이렇게 있다. 다음 중요한 거는 이것도 뭐 행정안전부도 이게 뭐 이름 바뀌어요. 그죠? 옛날에 행안부였다가 뭐 그죠? 행자부였다가 막 이름 바뀐 거 국가기관이 바뀌는데 뭐 당연히 중요한 거는 인증기간하고 정책기간하고 평가기간이 나눠져 있다. 이렇게 요것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되고요. 절차는 뭐 되겠고요. 요거 맨 마지막에 CCRA가 뭐냐? 뭐 CC가 그 국제평가 기준이잖아요. 그럼 CC를 우리가 받았다, 우리나라에서. 그럼 이거를 딴 나라에서 인정해 줄까? 인정해 줘요. 그게 CCRA 협약에 의해서 그래요. CCRA. 그래서 국제 회원들 간에서는 상호 인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CC가 우리 소스에 배웠지만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내에만 간단하게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을 해가지고 따로 국내용이 있고 국제용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는 크게 3개로 나눠서 일부, 그 다음에 보안 기능 요구사항, 보존 요구사항이 있다.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보세요.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온다면 요거 보호 프로파일하고 PP하고 보안 목표 부서의 차이점을 좀 아시면 돼요. 차이점이 뭐냐? 여기 정의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보안 기능 요구사항에 어떤 것이 있는지 이건 뭐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 어느 학생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CC 평가 등급에서 제일 높은 게 뭐예요, 여러분? 숫자가 높을수록 뭐 1등급이 제일 높은 게 아니에요. 여기선 안전한 건 밑으로 내려가서 제일 그 A, E, 이베리에이션 7이 제일 높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객관식이니까 헷갈릴 거예요. EL1이 높냐, EL7이 높냐. 이게 높은 거예요, 밑에가. 안전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EL0은 부족한 거고요. 이건 옛날 거예요. TCS, 이거 CC로 통합되기 전에 미국, 유럽 거예요. 전 한국 거 옛날 거. 그죠? 예, 예. 지금은 다 오른쪽 건 안 쓰고 CC만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문제 보면 평가인증 적용이 아닌 것은 이거는 뭐 제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보시면 돼요. 예, 보시면 되고요. 다만 보면 돼요. 이거 보면 나머지는 평가인증인데 여기 보면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이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예,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안 외워도 될 수 있게끔 쉽게 예, 문제를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낼 거예요. 평가인증에서 평가기간이 아닌 거, 키사, 국가정보원 나와 있는데 평가기간이 아닌 것은 평가기간, 키사는 평가를 해요. 근데 여기 밑에 국가정보원 평가 안 해요. 그냥 정책기관이죠. 위에 있는 기관이죠. 그래서 국정원은 아닙니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보건사교에서 국제표준은 무엇일까? CC.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CC의 요 네 가지. 여기 평가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시스템의 일부분 또 전체를 뭐라고 하는가? 타겟 오브 이밸리에이션, TOE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요거 목표 명세서, 프로파일, 그다음에 TOE 요 3가지의 정의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문제 나오면 저기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CC에서 평가 기준이 높은 거는 뭐예요? 7. 예. 그리고 여기 제가 강의 안 한다 모르겠는데 KCMVP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다음에 ISMSP. 그거 아마 제가 시험문제 난 것 같은데. 여러분 어느 학생한테는 나오고 학생한테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그 100개 문제 낼 때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랜덤하게 나가는데 강의를 했나 내가 그걸 기억 못 하겠어. 아마 했을 것 같은데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아마 했을 거예요. 아직 수업 안 들었죠. 아직 안 끝났잖아.
다음 주에 듣는 수업이 마지막 수업이죠. 거기 나올 거예요. 아마 이거 하면 맨 마지막에 KCMVP가 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암호 모듈을 쓰려면 KCMVP라고는 그런 국내 암호 모듈 검증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통과한 제품만 쓰게 돼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그래서 그게 KCMVP고요. 그다음에 ISMSP는 알죠? 그죠? ISMS하고 그다음에 그 P 프라이버시에 합쳐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거 최근에는 합쳤어요. ISMS하고 그다음에 그 개인정보 그거하고 프라이버시하고 합쳐가지고 정보보호 관리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하고 같이 합쳐서 SP라고 쓰는 거. 그 두 개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나머지는 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이거 끝났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정보보호 시스템은 30분이, 이거 4분이 초과됐는데, 네, 질문은 딱 1분만 받겠습니다. 1분. 자, 1분. 궁금한 사항 있어요? 자세한 거는 월요일 날 라이브 강의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없어요? 그러면, 정보보호 이해하기 전에 꼭 여러분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우리 강의 시간에 그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죠. 질문. 교수님께 질문하기. 몇 개, 5개 이상 올리시면 돼요. 아니면, AI 튜터 5개 이상 질문하시면 되고, 아니면 자유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되고, 이해되셨죠? 일단 글을 올려서 5개 정도 올리셔야지 만점을 받아요. 그 점수가 무지무지 크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왜냐면 전체 100점에 10점을 차지하거든요. 중간고사 몇 점이면 40점이에요. 기말고사 몇 점이 40점밖에 안 돼요. 그거 한 문제 틀리면 기말고사하고 중간고사 한 문제 틀리면 2점 감점 되거든요. 한 문제 2점. 그런데 질문하기 그 교수님께 질문하기든 아니면 자유 게시판이든 AI 튜터든 거기다 글을 올리면 하나에 몇 점? 2점이야. 똑같아. 5문제를 그냥 틀려도 기말고사 5문제 틀려도 그 글을 5개 더 올리면 돼요. 물론 근데 5개 이상이면 10점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가니까 그 뒤에는 글 막 올리지 마세요. 제가 답하기 힘들어. 딱 그 5개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끝내고 정보보호 이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